그러면 제가 당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샘 모델을 메디컬 이미징에서 사용한 논문은 2023년 4월에 처음 투어가 돼가지고 어쨌든 데까지 뭐한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퍼블리쉬는 올해 초에 됐던 샘 모델을 가지고 전반적인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서 다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그리고 논문 목표. 일단은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쌤이 나오고 나서 워낙 활용도 높다 보니까 매드쌤을 만들자가 있는 목표였고,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많은 숫자의 이미지와 마스크 페어를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영상의학 장비들, 이미지 모달리티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30개의 암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CT, MRI, 소노, 엔도스코피, 패솔로지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해서 학습을 시킨 거고요. 네, 여기에 사용됐던 온갖 기관들의 데이터 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하면은 이제 서플리멘터리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희한한 건 이제 패솔로지랑 펀더스코피랑 맘모그래피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얻었고 대부분 다 CT, MRI, 엔도스코피까지 라는 한계점은 있고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자체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리사이징이 필요한데 CT는 각 organ별 하우스빌드 유닛을 기준으로 했고 MR은 95% 퀀타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RGB 이미지이다 보니까 RGB 이미지 3채널 그대로 사용했고요. 사이즈는 전부 다 1024 by 1024로 패치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고 패스로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로 패치를 다 나눠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PNG 파일들로 만들고 그래서 데이터 학습에 사용을 했습니다. 레드샘 자체가 만들어진 방법이 좀 독특한데요. 일단은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움이나 라지 말고 베이스 모델로 사용을 했고, 샘인데, 샘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가져오지 않고, 샘 데이터만 다운로드를 해서 가져와서 학습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샘하고 똑같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랑 프롬프트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디코더가 있고, 이렇게 샘을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샘에 있었던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세그멘테이션 이제 박스 프롬프트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를 찍어서 안에 쪽에 포인트를 찍던지 아니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포인트를 찍던지 해서 저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저렇게 세그멘테이션 되고 나면은 이제 어, 파인 튜닝 할 때 써야 될 로스 펑션이 필요할 텐데요. 로스 펑션은 그냥 바이크로스 엔트로피랑 바이스 스코어를 1대1로 합친 값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이제 시작합니다. 파인 튜닝은 앞에 있었던 그 이미지들을 8대 1대1로 데이터 스플릿을 하고 A100 GPU 20개를 가져와서 배치 사이즈 160으로 해서 GPU당 8장씩 배치를 집어넣는 거에서 150의 폭 학습시키고 그 라스트 모델을 가지고 레드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필요한데 앞에 이미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 태스크별로 일단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값을 합치는 방식으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인터널 밸리데이션은 86개의 태스크가 있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이제 60개의 태스크가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드쌤의 쌤 그리고 유넷, 어, 빅랩 V3 이 4개의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제 매드쌤은 A100 GPU 20개를 사용했잖아요. 똑같이 유넷하고 딥랩 V3에 각각의 10개의 모델이 있는데 그걸 다 GPU 한 개씩 할당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20개의 GPU를 200 GPU를 사용해서 이 연구는 총 200 GPU 40개를 쓴 연구. 이 모델들은 일단 1000회포까지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널 밸리데이션 셋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셋 자체를 처음부터 구별을 했었고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이제 이 데이터셋들에 표시를 해서 나중에 사용하고 중간에는 건드리지 않게끔 구별을 처음부터 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이제 두 가지 매트릭스를 비교했는데 첫 번째는 다이슨 스코어고 두 번째는 이제 노멀라이드 서페이스 디스턴스인데 이 테두리가 얼마큼 겹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슨 스코어가 이제
에리아를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보듯이 이 노멀라이즈 서페이스 디스턴스도 이제 이 테두리의 각각의 면적을 합치고 그다음에 이 테두리 각각의 폭을 줘서 이 폭이 겹치는 면적을 보는 겁니다. NSD는 이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데슨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고 둘 다 1이어야 일치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인터널 밸리데이션하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86개의 태스크를 다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아orta를 보는 태스크, 코비드19 인펙션을 보는 태스크 이렇게 태스크를 86개를 만들고 샘, 유넷, 딥랩, 스위스 그리고 매드샘 그래서 비교했는데 뭐 역시나 매드샘이 일단은 다 좋은 걸로 일단 성적이 나왔고요. 요 박스들의 미디안 값들이 있는데 그 미디안 값들을 가지고 이제 86개 텍스트에 대한 바스카 플러스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성능을 비교한 것이고 보면은 이제 샘도 물론 훌륭한데 기존 모델도 훌륭한데 매드샘이 더 훌륭하다라고 해서 바스플 한번 보면은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요 로그 랭크 요 랭크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4개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86개 태스크 중에서 60개 정도의 태스크가 매드샘이 제일 좋다. 뭐 그 다음에 또 한 20개 정도의 태스크는 다른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셈이 제일 안 좋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뭐 정성적으로 어떻게 이미 세그멘테이션이 되는지 보는 건데 이제 매드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서 잘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시였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총 60개 텍스트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매드샘이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점은 이렇게 모든 이미지 형태들을 하나의 모델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달성이 된 것도 일단 신기하고 이걸 이미지 다 모아놓은 것도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 에코카디오그램, 안저검사, 패솔로지까지 다 커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를 다 모은 거가 이제 주황색이고 그것에 이제 10분의 1, 100분의 1로 데이터를 줄였을 때 얼만큼 모델 성능이 나빠진지를 확인해서 역으로 데이터가 더 많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결과. 그래서 이 메드셈을 만들고 나서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쉬운 효용 가치는 이제 의사의 세그멘테이션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어, 총 10개의 아드레날 글랜드 투머의 세그멘테이션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세그멘테이션 하기 쉽고 부피도 작아서 이걸 시켜본 거로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환자에 대한 아드레날 글랜드 컨트롤링을 그리는데 매뉴얼 한 개 그리는 것에 비해서 이 매드쌤이 일단은 한번 전처리를 해주고 그걸 리파이먼트 하는 것에 시간이 거의 5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되는 효과를 보였고 사실 요 이니셜 마커랑 뭐 이런 과정들 다 빼면은 리파이먼트만 따지면 거의 10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듦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이렇게 어, 블록을 치면은 똑같이 쌤이 하듯이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서 도메인 관계없이 다 세그멘테이션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예시. 보면 이제 단순히 organ을 세그멘테이션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캔서 리전이나 아니면 이런 셀에 대한 아시나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성능을 보여주고 지금 일단 데이터는 다 오픈 소스였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를 모아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그 오픈 소스 어디서 갖고 왔는지 링크가 다 서플리멘트에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드샘에 대한 파라미터와 트레이닝했을 때 코드 정보는 다 기터브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봤듯이 CT, MRI 위주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이미지 형태들에 대해서도 보고 싶다고 해서 일단 이런 모다리티에 대한 임발란스 그리고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대한서는 좀 디피컬하게 접근한다. 예를 들면 뭐 아or타 쪽은 할 수 있는데 아터리나 베인을 구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를 그리면은 한 필드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리미테이션은 있다고 하고요.
현재 판매들 올라오면 이제 이 매드샘을 사용해서 쓴 논문이 한 6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다 어떤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사용할 때 기존 모델보다 좋다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사이테이션 수는 지금 풀린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600건 넘어가고 있는 하이 임팩트이긴 한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1년에 올라왔거든요.